우선 들어가기 전에 승부패 지난 시즌 이맘때에 회차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즌의 66회차는 적중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정배를 받은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폭탄을 터뜨렸는데 특히 잉글랜드는 해외 배당 1.2배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회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편성이 월드컵 예선과 네이션스리그였고 폭탄이 터진 경기 중 2개는 네이션스리그였다는 거죠. 여기서 네이션스를 지우면 정작 월드컵 예선에서는 홈발이 강한 남미 경기 에콰도르가 무승부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즉, 이번 회차도 월드컵 예선에선 큰 이변이 없을 거란 이야기고요. 66회차를 살펴보면 역시 이번 회차도 순탄하게 흐를 월드컵 예선으로 보이고 폭탄은 후반 K2에서 터질 것 같다는 거죠. 나름 월드컵 예선도 고만고만한 3경기, 6경기 정도나 더블픽이 필요하고 2경기를 단일픽으로 잘 잡을 수 있다면 나머지 화력을 K2에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9경기까지는 너무 심력 소모하지 마시고 후반 5경기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이나 뒤에 있는 걸 지금 올리는 이유는 천천히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간략히 어떤 놈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국가별 옆의 숫자는 피파 랭킹입니다. 헝가리가 41위, 아르메니아가 103위가 되겠네요. 원정팀 아르메니아는 포르투갈에 홈에서 0대5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팀 헝가리는 홈에서 2골을 넣으며 한 점차 패배를 당했죠. 네이션스리그기는 하지만 헝가리는 독일, 네덜란드와도 홈에서 무승부로 좋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피파 랭킹에서 알 수 있듯 헝가리와 아르메니아의 격차는 너무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라면 헝가리의 승리를 믿고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둘 다 이탈리아를 홈에서 상대했는데 원정팀 이스라엘은 4골을 뽑아냈으나 이탈리아에 패했고 그 이탈리아를 노르웨이는 1실점도 없이 3대0 대차 승리를 했습니다. 얘네는 3월에 이미 만났는데 그때도 노르웨이가 원정임에도 여유 있는 승리를 챙겼고 이번 경기도 노르웨이가 홈입니다. 역시 홈팀 승리 믿고 가져갑니다. 이번 경기는 주의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얘네는 둘 다 12월 컵 대회에서 쿠웨이트와 카타르를 만났는데 원정팀 오만이 카타르를 잡기는 했으나 한 점 차이 홈 승리이고 27일 오만이 아랍에미리트를 홈으로 불렀을 땐 1대1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홈팀 아랍에미리트의 최근 경기는 3번의 승리라고 나오지만 2번은 친선 경기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북한을 잡고 우즈베키스탄과 비긴 홈팀 아랍이고 한국과 비기고 사우디를 잡은 원정팀 오만입니다. 객관적으로 오만의 전력을 조금 더 높게 보기는 하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더블픽으로 가져가야 할 경기이며 승무, 승패, 무패, 무엇을 가져가던 잘못되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홈팀 패배 담아놓겠습니다. 9월에 이미 만났고 5점 차의 패배를 당했는데 홈이라고 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의심 없이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네이션스리그 상위 그룹답게 포르투갈은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했고 이번에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파 랭킹 5위에 있는 포르투갈,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이 경기도 주의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6월에 만난 두 팀인데 그때는 무승부의 결과를 내고 홈과 원정이 바뀌었습니다. 두 팀은 라트비아에 똑같이 1대0 승리를 한 기록이 있고 안도라에 똑같이 3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이션스에서도 오스트리아와 조지아에 각각 승리하며 비슷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르비아가 홈이기도 해서 정배로 팔릴 것인데 이미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던 만큼 한 점 차의 승패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기도 3경기처럼 더블픽으로 가져가고 그게 승무, 승패, 무패가 돼도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상위팀이 홈을 차지한 만큼 홈팀 승리를 담아놓겠습니다.
스페인을 상대로는 두 팀 모두 패배를 했지만 조지아를 상대로는 똑같은 원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불가리아의 최근 모습은 네이션스리그에서도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반해 튀르키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갑자기 이 순간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네이션스에서 프랑스를 잡고 포르투갈과 비긴 스페인이 하위팀 조지아에 그것도 홈에서 질 수가 있을까요?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이 경기는 어쩌면 이변이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도 어쩌다 대등하게 싸우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홈까지 배정받아 점배당에 정배가 주어질 것 같은데 보기처럼 그렇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동 국가를 상대로 편파 판정에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라크전의 심판까지 중동의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봐도 이라크가 모든 면에서 압도해야 할 경기이나 인도네시아는 바레인을 잡았고 그 바레인에 이라크는 2대0 패배를 당한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나면 괜찮겠는데 이라크는 피파 랭킹 99위, 팔레스타인에도 패했다는 거죠. 이라크는 인도네시아에 무척이나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항상 여유 있는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즉, 말 많은 인도네시아가 잘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데 왠지 모를 느낌이 이라크의 졸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라크의 패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촉에 의해 의구심을 갖는 것도 바르지 않지만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이며 경기적인 측면이 아닌 느낌이 불안하다는 것이라 권할 수도 없습니다. 홈팀 이라크의 승리가 맞는 것이라 구독자님들께 권할 수 있는 건 홈팀 승리입니다. 10경기부터 14경기까지가 모두 K2 경기입니다. 그냥 딱 승무패를 찍어보라면 너무 쉽습니다. 10경기 수원 삼성 승리, 11경기 전남 드래곤 승리, 12경기 승패, 13경기 원정팀 인천 승리, 14경기 승무, 5경기의 사조합이면 무난해 보이는데 과연 K리그가 이렇게나 쉽고 착하게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팀이 주중에 경기가 있지만 그건 전체 경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살펴봅니다. 그냥 봐서도 홈팀 수원이 이겨야 할 경기인데 맞전적에선 홈에서의 3번의 경기 중 2번이나 천안에 패했습니다. 무승부가 없다는 건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지네요. 맞전적의 모양과 비슷하게 천안은 원정에서 3번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충북 청주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까다로운 김포에 2점차 승리를 하고 전남 드래곤과 박터지게 싸우고 원정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미 과거에 수원도 2번이나 원정에서 잡았던 천안이고 최근의 경기에서 충북 청주 경기를 제외하곤 꾸준히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정배가 주어질 수원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블픽을 가져가야 하며 두 팀은 무승부가 없었던 만큼 승패로 가져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팀의 최근의 모습에서 천안이 꿀릴 것 같지 않아 홈팀 패배를 담아놓겠습니다. 맞전적에선 안산이 전남을 상대로 최근엔 승리를 챙긴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5번의 경기 중 2번은 무승부를 보여주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전남의 홈 경기였고 이번에도 전남이 홈을 배정받았네요. 누가 봐도 전남이 잡아야 할 안산인데 저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전남의 최근은 분명히 잘 나가고 있지만 8월에 홈에서 천안에 패했고 9월에도 홈에서 화성에 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남이 안산에 패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안산은 계속된 패배를 이어오다 9월에 충북을 상대로 무승부를 챙겼고 직전 경기도 김포에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분명 연속된 패배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 경기도 무승부의 이변을 쉽게 벌이기는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홈팀 승리와 무승부를 권해드리며 저는 그중 고르라면 홈팀 승리 담아놓겠습니다. 박빙일 것 같은 두 팀으로 보고 있었는데 맞전적은 완전히 의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홈이고 원정이고 부산이 압도하고 있으며 부천은 부산에겐 승점 상납팀밖에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정팀 부천은 8월보다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의 3경기도 2무 1패이긴 하나 꾸준히 2골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산은 3경기 모두 무승부이며 경기당 한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점까지 따지면 부천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천이 8월보단 확실히 득점력이 올라온 건 사실이란 거죠. 부산의 득점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번 경기도 예측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잘 찍어야 할 경기인데 원정팀 부천의 승리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무승부 담아놓겠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인천이 성남에 발리고 있습니다. 성남도 이번 시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천을 상대로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8월에 경기를 치렀을 때도 성남은 인천을 원정에서 잡았고 이번에 홈이기까지 해서 성남에겐 좋은 조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성남은 최근 10경기에서 직전 단 한 번의 패배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잘해왔던 흐름인데 직전 1엔드전의 패배가 다시 패배의 시작으로 가는 기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원정팀 인천의 최근 득점력은 간당간당하게 승리와 무승부를 챙기고 있고 홈팀 성남은 뜬금없이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지만 최근의 2경기는 득점 자체가 없었다는 걸 보면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홀가분하게 승무패로 삭제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 않으니 두 팀의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적었던 점을 들어 승패로 가져가길 권해드리며 저는 인천을 만만하게 보고 있을 홈팀 성남의 승리를 담아놓겠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를 제외하고는 충남이 경남을 많이 잡아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점 차도 아닌 대차로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홈에서는 3대0, 4대0의 기록까지 보입니다. 10번의 경기에선 똑같이 3패이긴 합니다. 승점은 충남이 4점이 많을 뿐이지만 패배로만 봤을 때는 경남이 6번의 패배가 더 많습니다. 맞전적에선 분명히 충남이 압도했는데 최근의 상대팀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상대한 3팀 중 부천을 상대로는 충남이 승리를 챙기며 좋은 모습 보였지만 수원 삼성과 부산을 상대로는 경남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3경기를 보면 충남은 홈에서 충북과 비기고 수원 삼성, 성남에 패한 데 반해 경남은 안산, 수원 삼성을 잡고 최근 부산과 원정에서 비겼습니다. 맞전적과는 반대로 최근의 흐름은 경남이 확실히 좋다는 이유로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면 무난할 것 같은데 저는 원정팀 경남을 응원하며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모자란 영상임에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